네, 안녕하세요. 청담탑 정형외과 조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퍼펙트 정형외과 박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무릎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 친척 중에 무릎에 반복적으로 물이 찬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활액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서 평소에 활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활액은 무릎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평소보다 활액의 분비량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이 찼다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제 무릎에 염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염증이 심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 물이 차는 겁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손상된 부위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로운 반응이긴 하지만 염증 인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싸우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고 물이 생기면서 팽윤감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친척분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그 상태에서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물이 차는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막 쓰거나 오래 쓰거나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은 오래 써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0년 정도 자동차 타면 어때요? 다 고장나는 부분이 생기죠? 크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릎은 안정성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밧줄이 4개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인대라고 하는 부분, 또 측부인대라고 하는 그런 인대들이 있고요. 안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타이어가 2개가 있어요. 안쪽, 바깥쪽에 타이어들이 2개가 있어요.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 50년 정도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관절염이라고 하면 연골만 닳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부, 연부 조직, 근육, 관절 싸는 막, 전체적인 구조물,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구조물들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약해지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밭일 같은 거, 그리고 바닥 생활 이런 걸 많이 하면 이런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다공증의 영향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연골 밑에 있는 연골하골에 약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은 여성에서 발병 비율이 좀 더 높은데 퇴행성 관절염 역시 이런 호르몬 변화에 의한 골다공증의 영향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병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아쉽지만 퇴행성 관절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한 차가 다시 새 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들은 대부분은 치유하는 목적보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이 주가 됩니다. 좀 서운하신가요? 처음처럼 젊어질 수는 없지만 관리를 잘하면 통증 없이 지금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햇볕을 쬐면서 열심히 걸어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부는 회복이 되면서 안 아프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이 많이 망가지기 전에 조기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병원에 빨리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증상으로는 50세 이상에서 아침에 30분 이상 지속되는 무릎 관절의 뻣뻣함, 그리고 무릎이 붓고 눌렀을 때 아픈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서 갑자기 툭 하는 느낌과 함께 무릎 뒤쪽에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면은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 의심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333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kg을 한 달에 1kg씩 3개월에 걸쳐서 빼고 이것을 3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동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10배까지의 하중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체중의 5배, 계단을 내려갈 때 체중의 8배까지 무릎 관절에 하중이 실리므로 이러한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서 자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뼈가 탄탄해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력 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워줘야지 무릎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면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요즘 세이브 더 메니스커스라는 캠페인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타이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타이어를 손상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퇴행 때문에 일부가 찢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치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섣부르게 건들지 말고 냅두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수술하자고 한다고 바로 수술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근육, 관절낭, 인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보는 섣부르게 수술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이니까 이것도 꼭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차산술 주사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고 무릎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을 무릎 관절에 넣어서 완충작용을 하겠습니다. DNA 주사라고 불리는 PDRN 고분자 단백질 주사도 있습니다. 이는 수분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무릎의 완충작용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고농도 포도당 플루 주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들의 포인트는 치유라는 개념보다는 통증 완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사는 한 30% 정도 도움을 주는 거다. 나머지 70%는 나의 어떤 관심과 관리, 아껴 쓰려는 생각, 그리고 평상시 생활 자세,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0세 이상 환자분들께서 무릎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가 나고 붓고 뻣뻣하고 아프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무릎 관절이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